한상희 연구원님 모시고 블루웨이브와 JP모건 관련해서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로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예전에 이제 블루웨이브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세 증가,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 세 번째는 반독점법 규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투자를 많이 하고 성향을 많이 했던 업종들은 세금을 덜 내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 부담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월가와 실리콘밸리 전폭적인 지원으로 바이든 정부가 당선이 됐는데 당장 법인세를 크게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합리적인 지적이시고요. 법인세를 사실 언제 올릴지를 한국에 있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네. 근데 다만 분명한 건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공약에 포함을 시켰고요. 네. 또 하나는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에 비해서 월등히 올리기는 쉬워요. 네. 저희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보시면 한국의 법인세가 2017년에 인상이 됐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취임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회에 민주당이 절대 다수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개인의 소득세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만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 그게 단기간에 될 수 있지 않을 거라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인정하는데 네. 이제 법인세를 올릴 거다, 법인세를 여기서 이렇게 올린다는 뉴스가 나오면 투자 심리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법인세 이야기를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사람을 많이 뽑았던 업종, 잘 나갔던 업종이 그만큼 비용 부담이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에 전통적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더 노동 집약적인 경우가 많아서 뭐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해 봤을 때 근로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노동자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봐야 될 분명한 문제입니다. 네. 당연히 절대적인 인건비 규모로는 기존의 기업들이 훨씬 커요. 월마트는 뭐 직원이 300만 명이니까 훨씬 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주식은 변화율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거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원래 얼마에서 얼마로 커지냐가 좀 훨씬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예를 들어 100명이 150명 되면 인건비가 50%가 올라가는 거에 최저임금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1000명에서 50명이 늘었다. 이러면 55%만 늘어나고 최저임금을 먹는 거니까 올라가는 퍼센트를 보면 사람을 월등히 많이 뽑은 기업이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확률, 그러니까 변화율로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년, 재작년 사람을 많이 뽑았던 업종이 변화율의 개념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최저임금 당연히 뭐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이런 뭐 페이스북이든 이런 기업들의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월등히 높아요. 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 위에 계신 분들의 임금도 좀 올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른 데로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동안에 사람을 많이 뽑았던 기업의 임금이 좀 부담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프로 TV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미국 갈등의 화해 국면 진입에 따라서 이제 중국 내 산업의 지분을 미국 자본에게 허용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중이 화해하고 당연히 중국이 좀 개방이 되고 하면은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아마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뭐 IT 기업들도 중국에서 활동을 못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100%뭐 추정이니까 알 수는 없는데 미국이 아무리 중국하고 화해를 해도 중국이 자기네 나라의 핵심적인 산업을 개방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네. 가장 개방이 될 수 있는 이제 산업을 금융업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금융업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거의 수혜를 보는 게 세계에서 제일 크고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JP모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리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논리인 것 같고요. 네. 그 규모가 얼마가 될지 또는 정말 중국에서 얼마나 사업을 열심히 할지는 조금 먼 얘기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강자인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금융업에 진출을 했는데 그래서 은행업의 한계가 좀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도 뭐 로빈훗 같은 뭐 기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핀테크 자산 관리 업체들이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도 이제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네.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단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벌써 페이팔이 시가총액이 JP모건의 4분의 3이고요. 네. 뭐 말씀하신 로빈후드는 상장 주식 물론 아니지만 로빈후드 있고 찰스 슈왑 이런 것도 네. 있고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뭐 은행업이나 증권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미국에 있는 수많은 테크 기업들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금 같은 걸로 페이팔, 지불 결제를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중요한 점은 JP 모건이 실적 발표를 1월 15일에 했는데 매출 구성을 보시면 55%가 비이자 수익이에요. 네. IB나 PI나 자산 관련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대단히 무형 자산, 사람, 전통 이런 걸로 그 제공하는 서비스의 퀄리티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핀테크 기업이 그런 서비스를 따라가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일반 기업이나 개인들이 JP 모건이라고 하는 회사의 신용도, 브랜드를 보고 들어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이미 많이 있고 이게 더 늘어난다고 해서 JP 모건의 핵심적인 영역을 건드리진 않는다고 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JP 모건도 지점 숫자를 줄이고 사람을 일반적인 쪽엔 줄여가면서 비용을 줄여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핀테크 기업들처럼 어떤 디지털화하기 위한 움직임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미국은 디지털이 되게 덜 은행에 도입이 된 나라예요. 네. 훨씬. 그래서 지역의 은행들도 4천 몇백 개 있거든요. 미국의 은행만. 그런데 결국 JP 모건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 정보기술 투자를 계속 많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생각하듯이 뭐 앱을 개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IB나 뭐 그러니까 거래나 이런 부분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사람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각하는 앱 이런 쪽에 핀테크 투자라기보다는 실제로 정보기술 투자를 많이 해서 인력을 줄여서 돈을 더 벌겠다. 네. 이런 쪽으로 정보기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랄까 저희가 생각하는 뭔가 JP모건이 투자를 해가지고 핀테크가 되겠다. 이거는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JP 모건 이외에 큰 은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이런 은행들이 있는데 이런 은행들도 JP 모건과 비슷하게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 은행이 좋아지는 세 가지 논리가 이자 수익이 좋아지고 비이자 수익이 안정 개선이 되고 충당금 환입되는 거니까 이 세 가지 논리를 다른 은행에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어요. 네.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JP 모건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되게 리만 사태 때 잘 견뎠던 은행이에요. 되게 소매 금융도 강하고. 근데 몇 년 전부터 약간 자산 캡이 생기고 뭔가 이슈가 생기 자산 캡이 생기고 비용 통제가 현재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를 JP 모건이랑 웰스파고 같은 날에 했는데 네. JP 모건은 1.5%밖에 안 빠지고 웰스파고는 거의 7, 8%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 시장의 색깔이 완벽히 변한 게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완벽히 변하기 전에는 제일 잘 나가는 우량 회사를 사는 게 보통의 투자자들의 심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제일 좋은 회사를 사는 게 맞는 거고요. 좋게 본다면. 물론 나쁘게 보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JP 모건이 제일 낫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냥 미국의 2위 은행이라고 보시면 제일 편해요. 시가총액으로 봤을 네. 때. 그러니까 JP 모건하고 거의 유사한데 비자 수익 비중이 JP 모건 조금 적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애딴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제 대손 충당금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네, 당연히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는 사실 은행에서 대손을 쌓는다는 거는 결국 대출에 대해서 자기네 그러니까 대손이 결국 모든 기업의 대손이 왜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0원인데 그게 다 내 자산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래서 그 부분 중에 100원 중에 10원은 내게 아닐 수 있어라고 해서 충당금이나 상각을 하는 건데 은행은 대부분의 자산이 대출이거든요. 물론 미국 은행들은 그 증권도 있지만 대출에 대해서 내가 대출을 해줬는데
못 받을 것 같으면 대손을 쌓는 거예요. 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대손은 상각이 있고 충당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환입이 되는 건 충당이에요. 상각은 뭐냐? 지금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서 쌓는 거죠. 그래서 돈 못 받을 것 같으면 싸서 날리는 거예요. 네. 충당은 이렇게 특별한 경우, 뭐 리만 사태, 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대출 자산을 전부 이렇게 뭐랄까 분석을 해서 이 중에 얼마 정도는 앞으로 돈을 못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당금을 쌓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좋아져서 예상보다 좋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충당금이라는 건 환입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JJ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2008년 이후에 양적 완화에서도 미국 은행들은 대출을 많이 안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들이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았다는 것은 2018년, 19년도 위기론이 나올 때도 들었었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통화량은 증가했지만 통화 회전율은 감소해 왔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재 미국의 좀비 기업이 한 20%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면서 데미지가 큰 상황에서 이 순이자 수익 부분이 계속 증가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고요. 미국 은행에 대한 거에서 순이자 수익이 뭐 절반을 차지하니까 제 생각은 이래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대출이 옛날 수준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주식은 결국 변화율의 함수이다 보니까 대출이 거의 없다가 증가하면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이익의 증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은 계속 낮아져 왔어요. 70, 60, 지금 50 언더까지 내려와 있는데 예를 들어 2001년 IT 버블 때 맞고 내려오고 리만 때 맞고 내려오고 코로나 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위기 때 맞고 내려오고 나서 몇 년은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반등하는 높이가 전고점보다 떨어진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JP모건 작년 예금이 30%가 늘었는데 대출은 1%인가 2% 늘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30% 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왜냐하면 예금도 줄 거니까. 근데 대출이 1% 늘었던 게 뭐 3, 4%, 4, 5%만 늘어도 얘네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이자 수익이 좋아지려면 대출도 늘어야 되지만 순이자 마진이 좋아져야 되는데 순이자 마진은 지금 지난 3분기, 4분기 약간 바닥을 찍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장당기 금리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시차를 두고 순이자 마진도 좋아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요. 그러면 순이자 수익이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